네, 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뱅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사실 네. 이번 주 내내 그것을 좀 걱정하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도가 좀 많았는데 오늘 장은 어떤지 체크 포인트로 시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CPI가 살려줄 것인가 라는 건데 그동안은 우리를 죽였던 게 CPI잖아요. 인플레인데 네. 이 인플레에 대한 어떤 좀 우려감을 없앨 수 있는 게 CPI. 이번 주부터 계속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미증시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 게 인플레 우려감이고 우리 시장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등이 제대로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밤에 이 금요일 밤에 CPI가 발표가 되는데 예상했던 대로 CPI가 좀 둔화가 되는 모습. 그러니까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가 되는 모습 나왔을 때는 아마 시장은 안 돌아할 것을 보여지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은 다음 주부터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걸 좀 보면서 일단 지금 시장이 왜 빠지고 있는가를 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시죠. 어제 같은 경우는 OECD가 또 이 글로벌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주 보시면 지난번에 IMF가 이 글로벌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이 역시 안 좋구나라고 느꼈었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같은 경우는 세계은행에서 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역시 안 좋구나 그랬는데 이 OECD까지 글로벌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겁니다. 원래 이제 지난 12월 달에 글로벌 성장률을 4.5% 보고 있던 건데요. 지금 3%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게 일단 코로나로 인한 인플레에 있어서 이로 끝났다고 한다면은 낮출 이유가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전쟁으로 인한 어떤 인플레, 지금 치솟고 있는 물가들 또 유가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전쟁이 좀 끝나줘야 되는 건데 지금 전쟁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한 치 앞도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OECD든 세계은행이든 이 IMF든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전쟁입니다. 중국 봉쇄가 있었지만은 중국 봉쇄는 지금 거의 뭐 끝나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아직까지 이번 연도의 어떤 경제 성장률을 좋게 보고 있지는 않다. 국제유가까지 지금 $120 돌파하면서 좀 우려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발표되는 CPI가 이러한 부분을 좀 잠재울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까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인텔이 지금 반도체 수요 약화를 경고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라고 경고하다 보니까 어제 인텔도 빠졌고요. 반도체 관련주 다 빠지면서 필라디아 반도체 지수가 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국내 반도체가 못 가는 이유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원래 반도체가 못 갔던 이유가 지금 MS라든가 엔비디아 이런 그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긴축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빅테크 기업들도 전쟁으로 인한 어떤 이 경제 성장을 좀 안 좋게 보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어떤 그 전망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이유도요, 전쟁으로 인한 어떤 경제 성장으로 봤을 때,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 전쟁만 끝나면 되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결국 경기 침체의 핵심은 인플레인데 이 인플레를 유발한 두 가지 핵심 요인이 바로 전쟁과 중국 봉쇄였고요. 중국 봉쇄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전쟁은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다. 다만 또 최근에 협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끝날 가능성도 있는 건데 그러한 부분을 CPI가 좀 해결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호재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MSCI에서요. 국내 지수를 또 이제 선진국 지수를 편입하기 위한 그런 심사가 있는데 정확한 결과 발표는 이제 이번 달 24일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워치리스트라고 해서 이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어떤 그 점검 결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 발표를 내일 아침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점검 결과 발표문에 있어서 실제로 편입될지 말지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긍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아마 내일부터는 외국인에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우려감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있던 거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가 시장의 급락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결국 좀 하방연을 좀 보여주면서 내일 밤에 발표될 CPI, 그다음에 내일 아침에 발표될 우리나라의 어떤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 그런 부분 보면서 저는 지금 구간은 당연히 홀딩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모멘텀이 강한 종목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인텔 이야기 때문에 인텔이 시간에서 또 하락을 하고 우리 네. 증시에서도 약간의 부담을 좀 줬는데요. 이 CPI가 어느 정도 올랐고 이제 고점에 대한 신호만 보내준다면 그렇죠. 시장은 호재로 다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공부해 주시고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리뷰 먼저 해볼까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이 모멘텀이 확실하다 보니까는 네.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삼육물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삼육물산을 말씀드렸었고요. 오. 오늘 중에 11%까지 올라가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삼육물산을 제가 어제 이제 이 플라스틱 재생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을 상용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이 플라스틱 관련해가지고 또 새로운 제도가 좀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아침에 상승했던 부분을 좀 줄여놓고 있는 건데 지금 이 플라스틱 재생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 어떤 그 시장은요. 단기적으로 그냥 끝나는 시장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 삼육물산에 대해서는 수급이 살아있다는 것으로 보시고 제가 목표가를 8,50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8,370원이 갔었거든요. 조금 모자랐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급등을 좀 바라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제 같이 말씀드렸던 유니크까지는 보게 되면은 유니크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오늘 장중에 좀 올라와주고 있죠. 시장이 좀 살아나면서 이제 이 유니크가 살아나고 있는 건데 이 수소법 개정안이 이제 공포가 뭐 임박했거든요. 뭐 당장 지금 나올 수도 있고요. 내일 나올 수도 있고요.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 안에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새로운 그 개정된 수소법이 공포됐을 때 아마 시세가 붙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목표가 9,000원까지 계속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뭐 내일까지는요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두 가지 종목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종목의 상승, 지수의 상승을 기다리기보다는 네. 모멘텀과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기다려보자. 그렇죠.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바로 어제 소개해드렸던 삼육물산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네. 오늘 두 자릿수의 수익을 냈었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침에 빡 올라갔다가 네. 다시 또 내려와가지고 지금으로서 어쨌든 티가 좀 안 납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수급이 살아있는 게 느껴지는 거고요. 시장에 좀 재료가 있는 것들만 움직여주고 있어서 네. 내일까지는 이런 시장을 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지 저희 시청자분께서 항상 허를 찌르는 종목을 갖고 온다고 하셨거든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네. 허가 안 찔릴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네. 키워드 봐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궁금하시죠? 키워드는 다음 주 쏜다. 네. 쏜다. 다음 주 이슈가 있는 것. 치킨을 쏜다 이런 건 아니고 일단 뭐 올라가면 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제 누리호가 다음 주에 쏩니다. 맞아요. 일단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날씨가 또 안 도와준다면은 뭐 미뤄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그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누리호 2차 발사 지난번에 실패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실패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이었죠. 거의 뭐 막바지까지 갔었는데 막판에 이제 좀 기술적인 결함이 있어서 추락했던 건데요. 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뭐 성공한 건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2차 누리호 발사가 지금 디데이 7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침부터 이제 항공우주 관련주만 좀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도 많이 올라왔죠. 물론 누리호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이 우주항공이라든가 이 방산 쪽에 어떤 모멘텀이 좀 강해지고 있는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음 주 15일 날 발사될 예정인데 이 발사체부터 이제 탑재 위성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거라서 이게 이제 성공하게 되면은 국내에서 이제 항공우주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음 주에 진짜 성공하냐 마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작년에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이륙후에서 1단 분리, 그다음에 이제 페어링 분리, 2단 분리까지 정상적으로 됐는데 3단에서 이제 이 엔진 전소가 생각했던 그 계획했던 시간보다 좀 빨리 연소가 되면서 3단계에서 그게 안 돼가지고 좀 추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미완의 성공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보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성공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꼭 요거 두 가지만이 아니라 최근에 우주항공 같은 경우 보면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쟁은 이제 우주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 세계 군비 증강 경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럽 내 지금 나토 가입 국가들 같은 경우도 이 국방 예산 증액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좀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림 하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누리호 작년에 그 발사했던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륙을 하고요. 그다음에 1단 엔진 분리하고 페어링 분리하고 2단 엔진 분리하고 그다음에 성능 검증 위성을 분리하면서 위성이 이제 이 모사체가 분리가 되면서 궤도에 안착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마지막 순간에서 이제 연료가 떨어지면서 좀 여기서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의 완성됐다, 뭐 2% 모자랐다 이런 표현이었는데요. 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이번에는 성공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날씨만 뭐 크게 문제 없다면은 뭐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고요. 그런 기대감에 일단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관련해가지고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뭐 한국항공우주도 있고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뭐 못 들어봤던 종목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네. 저희 시청자분들을 좀 많이 네. 평가절하하셨습니다. 알아요? 많이들 아시네요. 예. 네,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 네. 눈치채셨나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제노코란 종목인데 네. 대형주가 아니라서 사실 좀 모를 줄 알았는데 아신다면은 이쪽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이제 많은 공부를 하셨나 봐요. 네. 이게 진짜 실제로 네.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른 종목보다 훨씬 더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위성통신 부품 제조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주항공 쪽에서는 좀 특화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TICN이라고 해서 군 전술 정보 통신 체계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이제 주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우주 개발 사업에 참여를 했었는데 위성 탑재 분야 국산화 개발, 그다음 위성 운용구, 그다음에 소형 무장 헬기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금 그 항공전자 장비를 그 중점으로 제조하고 공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관련 종목들 보게 되면은 뭐 LIG 넥슨이라든가 한국항공우주,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시가총액이 좀 꽤 나가는 종목들인데 제노코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지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방산 분야에서 매출 높게 나가고 있는 건데요. 전반적인 매출 그 분포를 보게 되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TICN, 이 전술 정보 통신 체계에 이 관 케이블에 있어서 매출 비중이 38%고, 그 다음에 이제 EGS 점검 장비에 있어서 37%. 그러니까 거의 그 어떤 방산 쪽의 매출이 거의 한 70% 가까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이 위성기지국 항공전자이기 때문에 거의 70%가 방산, 남은 30~40%가 어떤 그 위성 쪽이다라고 본다면 아마 이것만큼 어떤 누리호 발사라든가 최근에 방산주라든가 어떤 우주항공 올라가는 그런 섹터에 있어서 이 종목이 빠지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많은 항공우주 관련주가 지금 그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올라간 게 없죠. 이제 바닥에서 한번 올라와가지고요. 바닥을 좀 만들어준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수급이 붙어준다고 한다면은 꽤 세게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제노코는 일단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만 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2,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제노코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2,500원. 제놓고 다 좋은데 주가가 지지부진해요 라고 또 시청자분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고 이제는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지지부진하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에 와서 한국항공우주 그렇게 올라가는 거 사기를 겁나잖아요. 그렇죠. 뭐 한국항공우주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우주항공주가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사기엔 좀 겁이 나는데 아직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퍼스텍도 소개해드려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스페코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제노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섹터 안에 있을지 한덕이 덕분에 키워드 보시죠. 원통형 게임 체인저. 네. 이러면은 또 배터리 이야기인가요? 원통형 배터리가 네. 지금 전기차의 게임 체인저 될 수 있는데 그 원통형 배터리의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 종목을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몸집 키운 테슬라가 차기 원통형 배터리, 이 국내 게임 체인저 누구냐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게임 체인저는 이제 LG 엔솔과 삼성 S사인데요. 거기에 공급하는 정보를 좀 말씀드릴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원통형 배터리 나오죠? 보통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배터리 있잖아요. 동그란 배터리. 그런 것들을 원통형 배터리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파나소닉이 원통형 배터리 시제품을 테슬라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파나소닉이 테슬라의 배터리 점유율이 가장 많았는데요. 그거를 지금 이제 우리 LG 엔솔에 치고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원래는 LG엔솔이 크게 점유를 할 모습이었는데 파나소닉까지 가세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통형 배터리 하면 LG엔솔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가 4680 사이즈의 이제 이 대형 원통형 배터리를 주문한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파나소닉이 CF품을 전달했던 거고요. 지금 이 원통형 배터리에 있어서 이제 대형 배터리 4680 사이즈에 있어서 테슬라는 이 원통형 배터리로 차세대 배터리로 이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규격에 만족하는 배터리를 CF품 전달한 거고요. 이 원통형 배터리는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원통형 배터리가 왜 좋냐면은 기존 배터리 대비 그 에너지 밀도가 5배가 높고요. 출력이 6배가 높기 때문에 16%의 주행거리 증가하고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웬만한 완성차들, 볼보, 제규어, BMW 같은 이 완성차 업체들까지 원통형을 채택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LG엔솔이 이제 작년에 이 4680 원통형 배터리 시제품 개발 완료했고 양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어쨌든 파나소닉보다는 좀 빠르게 개발했고요. 삼성, SDI 역시 지금 4680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막바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이 원통형 배터리의 또 핵심적인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을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유튜브 채팅방을 현동 매니저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의 종목으로 지금 모든 이들의 의견이 쏠렸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라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날짜까지 기억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좋은 기업이다. 네, 네. 어떤 종목인지 그래도 소개를 해볼게요. 네. 두 번째 현동이 덕분의 종목은요? 네. TCC 스틸. 네. 원래 요거를 치려고 그랬는데 뭐 다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는. 네. 네. 어쨌든 TCC 스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쭉 올라갔다가 좀 다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라서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거고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 원통형 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삼성과 LG의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주 원통형 셀에 이 캔에 사용되는 전기 니켈 도금 강판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 TCC 스틸이요 원래는 뭐 참치 캔이라든가 이런 그 캔에 들어가는 그 원통형 그 캔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던 기업인데 지금 이제 배터리 쪽으로 더 많은 비중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 기술을 갖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삼성과 LG엔솔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연간 생산 캐파가 43.5만 톤 수준인데 지금 포항 공장에다가요 760억을 투자해서 지금 니켈 도금 강판 캐파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2배 수준으로 지금 캐파를 키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업 이유로 본다면은 절대적, 상대적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작년에 매출을 보게 되면 매출이 5,300억 나왔고 영업이익이 256억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영업이익이 256억 나왔으면은 퍼 10만 대입한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2,500억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배터리 소재라든가 뭐 장비 이런 것도 보면은 CATL 같은 경우는 퍼가 70배고요. 70배가 넘어가고요. 웬만한 이 배터리 기업, 소재 기업도 보면은 퍼가 아무리 못해도 20에서 30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TCC 스틸 같은 경우는 퍼가 10배밖에 안 되는 거니까는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다는 거고 작년에는 영업이 250억이었지만은 금년에는 400억 넘어갈 거로 보거든요. 그러면 퍼 10만 대입한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4천억 원 나야 되는 건데 지금 보시겠지만은 시가총액이 지금 2,600억, 700억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림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원통형 배터리 하면 새로울 거 없이 지금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동그란 배터리 있잖아요. 요걸 만드는 건데 요거를 합쳐놓은 게 이제 모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보시면 TCC 스틸을 제가 이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번 좀 크게 올라갔었죠. 이렇게 올라갔었고 지금 다시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다시 한번 상승 시도하고 있다. 특히나 지금 어떤 그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은데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한다면은 이런 종목들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은 신고가를 넘어가는 14,500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1,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GC 스틸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력적인 가격이 다시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슈도 갖고 있는 이 종목을 공략해 볼게요. 목표 주가는 14,500원, 손절가도 11,500원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목 이야기해 드렸고요.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또 들어볼까요? 네, 오늘 4시에 무료 방송이 있는데 지금 시장이 아마 이번 주가 좀 힘이 없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좀 답답해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시장에 대한 또 정확한 좀 방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떤 종목들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특히나 오늘 신재생 쪽 하러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니까요.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꼭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